학습지 문제풀이 조합 촬영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흰 공 4개, 검은 공, 파란 공 각각 2개, 빨간 공, 노란 공 각각 1개, 총 10개가 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5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의 색이 세 종류인 거, 색이 세 종류인 경우를 한번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봅시다. 고3 문제인데 26번 문제고요. 이거 정답률이 20% 정도 되네요. 20%.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경우의 수 문제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정답률이 조금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볼게요. 색깔은 5개가 있어요. 흰, 검, 파, 빨, 노인데 여기서 총 5개를 꺼내야 되고요. 세 종류의 색이어야 돼요. 색깔이 3개인데 총 5개가 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개, 1개, 1개 꺼내는 방법이 있을 거고 2개, 2개, 1개 꺼내는 방법이 있겠죠. 색깔이 3종류. 이게 색 1, 색 2, 색 3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꺼내는 방법밖에 없죠. 3가지 색이면서 5개를 꺼내는 방법. 그럼 이제 이 경우를 이제 각각 세보면 돼요. 계속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정확하게 세면 됩니다. 선생님은 빠짐없이 세기 위해서 5개 공을 기준으로 개수를 먼저 그 색깔마다 몇 개씩 빠질 수 있는가, 꺼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걸 먼저 스타트한 거예요. 3가지 색을 꺼내면서 5개 공을 만드는 방법은 3, 1, 1, 2, 2, 1밖에 없다고요. 이 이상은 없잖아요. 그럼 이것만 정확하게 세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우선 한 가지 색이 3가지를 뽑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흰색 공밖에 없죠. 얘는 무조건 흰색이에요. 다른 거는 다 3개가 안 되니까 뽑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흰 공은 결정이 됐고 나머지 2개의 색 중에 1개씩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검은 공 2개, 파란 공 2개, 빨간 공 1개, 노란 공 1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확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경우의 수 문제거든요. 확률로 따지면 이제 검은 공이 나올 확률,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은 뭐 빨간 공, 노란 공이 나올 확률이 다르겠지만 확률이 문제가 아니고 경우의 수 문제이기 때문에 색깔을 선택하는 방법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색깔 몇 개 선택하면 돼요? 2가지 선택하면 되는 거죠. 얼마? 4, 3 나누기 2니까 6가지. 그러니까 색깔을 3, 1, 1 선택하는 방법은 6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됐나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 2, 2, 1 선택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 2, 1은 어떻게 하면 되겠냐? 봤더니 먼저 2가지 색깔을 뽑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 2가지는 빨간 공, 노란 공은 안 돼요. 2개를 뽑아야 되니까. 1개밖에 없잖아요. 안 되죠. 그럼 이 2개는 뭐냐면 흰, 검, 파 중에 2개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되냐면 요거 2개의 공을 뽑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흰, 검, 파 중에 우선 2개를 선택해야 된다 해서 3, C, 2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선택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흰, 여기에 검 했으니까 이제 뭐 남았어요? 파, 빨로 남았죠. 파, 빨, 노. 파, 빨, 노. 이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몇 가지? 3, C, 1. 그래서 뭡니까? 3 곱하기 3에서 답은 9. 이 경우는 9가지. 그럼 이 2경우를 합치면 되니까 몇 가지예요? 답은 15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이게 계산이 어렵다 그러면 사실 직접 세셔도 돼요. 직접 세셔도. 그러니까 뭐 그냥 해보는 거죠. 또 뭐 이제 뭐 311, 221 이 정도는 사실 나누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색을 먼저 선택할 수도 있죠. 뭐 흰, 검, 파로 해보자. 뭐 흰, 빨, 노로 해보자. 흰, 검, 노로 해보자. 이렇게 하면 또 5개 중에 3개 선택하는 방법이니까 뭐죠? 5, 4에 2니까 10가지 방법인가요? 한 10가지 방법을 세면 되는데 그러면 사실 너무 할 게 많잖아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10가지 정도면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좀 문제가 너무 그러면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고 이거 선택하는 건 흰색에 하나니까 되게 쉽게 나오는데 얘가 3개 중에 2개를 먼저 선택하는 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사실 기껏해 9개거든요. 얘는 사실 세도 돼요. 이 정도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 흰을 2개 뽑았다고 해보자. 그러면 두 번째 들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검 2개가 가질 수도 있고요. 파 2개가 가질 수도 있어요. 2가지니까. 빨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검 2개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마지막 한 칸에는 뭐가 가능하냐면 흰 검 썼으니까 파도 가능하고 빨도 가능하고 노도 가능해지죠. 얘도 검 가능해지고 빨 가능해지고
도 가능해지죠. 그럼 몇 가지? 6개 나왔어요. 지금 이거는 흰색 2개를 선택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뭐도 있겠어요? 흰색 2개를 선택 안 했다는 전제하는 뭐겠어요? 검 2개, 파 2개를 선택했다라는 전제 하에. 그럼 마지막 한 개 선택하는 방법은 또 뭐예요? 흰, 빨, 노니까 몇 개예요? 총 9가지. 해서 9개를 구할 수도 있죠. 사실 몇 개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할 만한 거죠. 이해되나요? 계속 얘기하지만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가 중요하다. 멋있게 한 줄로 계산 쫙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빠짐없이 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내가 셀 수 있게끔 그 풀이 계획을 짤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선생님이 세운 풀이 계획은 311, 221로 체크해서 세우면 절대 이 2개는 빠지는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정확하게 세는 방법만 고려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공간 이용해서 지우고 또 2번 풀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꽃 4개, 같은 종류 초콜릿 2개, 5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다. 아무것도 받지 못한 학생이 없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 해봐라. 이건 12%짜리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봅시다. 얘도 다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정확하게 셀 수 있을까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꽃 4송이, 같은 종류 초콜릿 2개니까 총 몇 개냐면 6개예요. 6개를 몇 명한테 나눠줘야 되냐면 5명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사람도 빠지면 안 되고요. 꽃이나 초콜릿도 남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주고 1개가 남으니까 한 명은 2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뭘 2개를 가져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좋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빠짐없이 셀 수 있겠냐라고 분류를 구분해 봤더니 생각나는 방법은 그러면 2개를 가져가는 종류를 기준으로 하면 빠지는 게 없겠다. 겹치는 것도 없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꽃이 4개고 초콜릿이 2개예요. 한 사람한테, 한 명한테 2개가 가야 돼요. 2개가. 어떤 한 명한테는 2개가 가야 되는데 이 2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처음에는 꽃이 2개가 가는 방법이 있겠죠.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초콜릿이 2개 가는 방법이 있겠죠. 세 번째는 꽃 1개, 초콜릿 1개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해됩니까? 한 명한테 꽃 F라고 할게요. F가 2개 가는 거, F1, F2 이렇게 2개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초콜릿은 C라고 할게요. C1, C2가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F1 하나, C1 하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겹치는 거 하나도 없고 각각을 이렇게 정확하게 빠지는 것도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볼래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찌됐든 빠지는 게 없기만 하면 돼요. 이따 마지막에 한번 그렇게 구분 짓는 방법 한번 그것도 잠깐 해볼게요. 봅시다. 첫 번째, 꽃 2송이를 줬다고 해봐요. 학생을 그냥 편의상 A, B, C, D라고 해볼게요. 한 명한테 꽃을 2개를 줬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꽃, 초콜릿, 초콜릿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경우는. 이해됩니까? 두 번째 경우는 한 명한테 초콜릿 1, 2를 다 줬어요. 나머지는 꽃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해되죠? 세 번째는 한 명한테 꽃도 주고요. 초콜릿도 하나 줬어요. 나머지한테 꽃, 나머지 한 명이 초콜릿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면 돼요. 첫 번째부터 세봅시다. 얘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꽃 2개를 하나 짝 지어줘야 돼요.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 뭐예요? 4, 2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선 이렇게 5덩이를 내가 5개의 선물 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이 5개의 선물 상자를 주면 돼요. 맞죠? 이 첫 번째 선물 상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5사람. 한 명 줬어요. 두 번째 선물 상자 4사람. 또 줬어요. 세 번째 선물 상자 3사람. 줬어요. 봤더니 나머지 2명은 똑같은 걸 받아가요. 맞죠? 그러면 그냥 주는 방법은 한 가지.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계산하면 돼요. 얼마요? 4, 3, 2에 2, 6에 20에 60이니까 얼마죠?
360까지. 첫 번째 방법이 360까지일 거예요. 됐나요? 두 번째 방법은 초콜릿 두 개를 묶어서 한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죠. 초콜릿이 어차피 똑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심플하게 5 팩토리얼. 이 5개를 5명한테 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5 팩토리얼 얼마? 120까지. 됐나요? 마지막 얘는 초콜릿 한 개랑 꽃을 하나 묶어야 돼요. 이 꽃이 어떤 꽃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묶는 방법이 몇 가지겠어요? 4가지가 있겠죠. C1F1, C1F2, C1F3, C1F4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5덩이가 생겼는데 이 5덩이는 전혀 다른 선물 상자 5개죠. 얼마예요? 곱하기 5 팩토리얼. 120 곱하기 4니까 얼마죠? 480인가요? 그럼 이제 답은 480, 120, 360 더하면 되죠. 얼마죠? 600에 360이니까 960까지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선 한 사람이 2개를 받아가야 되니까 2개를 받아가는 경우가 어떻게 될까를 분류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을 셌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요. 요거 세는 방법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요거를 세는 방법은 이렇게만 계산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한 방법과 논리가 정확하게 가기만 하면 어떤 풀이든 상관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요. 얘가 어떻게 세면 되냐면요. 사실 이렇게도 세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5덩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5 팩토리얼 인데요. C1하고 C2가 똑같아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누기 2. 이렇게 해도 계산은 똑같습니다. 여기 4C는 들어가야죠. 4C를 먼저 구분 지어주고 이거 선택한 다음에 5덩이 생겼으니까 5 팩토리얼 나누기 2. 그럼 어떻게 돼요? 4C 2 똑같죠? 5 팩토리얼 요거 120 나누기, 그러니까 요거 이게 원래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나누기니까 얘랑 계산이 똑같아서 얘도 결국 얼마가 되냐? 360이 돼요. 이해되나요? 아니면 아예 스타트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뭐가 옳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얘가 좋고 얘는 나쁘다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논리가 맞기만 하면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처음에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냥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A, B, C, D가 있는데 그냥 난 무작정 꽃 주고 초콜릿을 줬더니 뭐가 하나 남아요? 초콜릿이 하나 남더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 명씩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주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될까? 그러면 이거 이제 5개니까 5 팩토리얼 에다가 여기 5개니까 5 해서 얼마죠? 600인가요? 600? 맞죠? 그 다음 방법은 뭐냐면 보이나? 그 다음 방법은 뭔가 봤더니 근데 이거는 초콜릿이 하나 남았다는 건데 이번에는 꽃이 하나 남았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꽃, 초콜릿에 그러면 꽃을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3가지 경우는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겹치는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야 돼요. 뭔 말이냐면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한 명한테. 그럼 뭘 준 거죠? 꽃과 초콜릿을 준 거죠. 근데 여기 뭐도 들어있어요? 꽃과 초콜릿을 준 건 여기에 포함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뭘 빼면 돼요? 이 2가지 경우를 빼면 돼요. 이 3가지 경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세보면 어떻게 세면 되냐? 먼저 이거는 사실 이제 꽃 2개를 묶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꽃 2개를 묶은 경우를 먼저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 꽃 2개를 묶은 경우랑 같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개 중에 2개를 골라서 한 세트를 만들고요. 그러면 5개의 세트가 나왔고 근데 5 팩토리얼인데 이 2개가 구분이 안 되니 2분의 1.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4, 3에 2니까 6, 요거 3, 5 팩토리얼 곱하기 3이니까 360 해서 360 더하기 600 하면 얼마? 960 해서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방금 했던 요거 2개 합쳐서 600 있잖아요. 요게 여기선 한 번의 케이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초콜릿 2개 또는 초콜릿 꽃 요 2가지 경우, 요 2가지 경우를 한 번에 체크한 상황인 거거든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고려해야 될 건 여기서 이거 빼줘야 된다. 요게 이제 또 핵심 포인트예요. 요거를 뭐 너희들이 잘 생각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책에서 요구하는 모범 답안은 다시 얘기하지만 책이 아니고 이제 학습지에서 요구하는 모범 답안은 요거예요. 요거인데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생각한 논리가 문제가 없고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고 빠짐없이 체크가 잘 되더라
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든지 상관없어요. 정확하게만 하시면 된다. 요거를 좀 강조 드리는 겁니다. 지우고 다음 문제 봅시다. 3번 집합 1, 2, 3, 4, 5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인 부분집합을 2개 선택할 때 선택한 두 집합이 서로 같지 않은 경우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어서요. 봅시다. 두 개를 선택했는데 서로 같지 않은 경우는 우선 아예 다른 경우가 있겠죠.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럼 뭐겠어요? 5 중에 두 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3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는데 1, 2를 선택하나 1, 2, 3, 4를 선택하나 3, 4, 1, 2를 선택하나 똑같으니까 곱하기 2분의 1 해서 5, 4, 2, 3, 2, 2분의 1 하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몇 가지죠? 15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는 원소가 하나 겹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가 겹칠 뭐 1이 겹치는데 다른 거 뭐 그러니까 1, 2, 2, 3 뭐 이런 식으로 2가 겹치는데 1, 3은 다르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겹치는 거 하나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돼요? 4,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4, 1, 3을 골랐다 지금 1, 2, 2, 3 이렇게 고르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4, 3, 2니까 6, 5, 30 해서 30 더하기 15 하니까 몇 가지? 45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나요?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이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꼭지점 A와 BC 위에 4점을 해서 선분 4개를 그리고 A, B에 3점에서 가로선 3개 그려서 삼각형의 개수 구해버려요. 삼각형 개수. 사실 이런 문제는 직접 세도 돼요. 15번이니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직접 세도 되는데 우선은 조금 더 해보면 삼각형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요? A랑 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우선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가. 그럼 선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세로선 중에 2개, 가로선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거든요. 가로선의 후보는 4가지 중에 1개. 세로선 중에 후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2개.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4 곱하기 6, 5에 2니까 30에 2에서 60까지 이렇게 세면 돼요. 근데 그냥 직접 세도 사실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여기 위에 한 칸만 해보면요. 위에 한 칸, 한 개짜리가 5개 있죠. 5개. 2개짜리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 3개짜리가 좀 크게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3개짜리가 3개. 4개짜리가 2개. 큰 거 1개. 얼마죠? 6, 3이니까 15점. 근데 이게 여기에서도 한 세트, 여기에서도 한 세트, 여기에서도 한 세트, 여기에서도 한 세트, 여기에서도 한 세트니까 몇 개예요? 곱하기 4 해서 답은 60.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것도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한 논리가 이상이 없게끔 빠짐없이 잘 세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됐죠? 넘어가서 뒷페이지 5, 6, 7, 8도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 5번. 집합 X가 1, 2, 3, 4, 5, 6, 7, 8이고요. 1대1 대응이고 P가 소수, 가족과는 FP가 P보다 작다. A가 B보다 작고 A가 B의 약수면 FA는 FB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보면 얘는 16%짜리고요. 문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 좀 풀다가 겁먹었을까 싶은 그런 문제예요. 봅시다. 하나씩 보면 돼요. P가 소수인 거니까 소수 넣어보는 거죠. 어떻게 돼요? F2가 2보다 작아요. F3이 3보다 작아요. F5가 5보다 작고요. F7이 7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 그 다음에 A가 B의 약수면 FA는 FB보다 작아요. F1은 모든 애들보다 X보다 모든 X보다 작아야 돼요. 맞죠? A는 모든 수의 약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선 1이 1로 가는 거 확정.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2가 2로 가는 거 확정. 그럼 또 자연스럽게 3이 3으로 가는 거 확정. 됐나요? 그러면 4, 5, 6, 7, 8 4, 5, 6, 7, 8 남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거는 4죠. 4는 8보다 작아야 되는데 8은 뭐 하도 많으니까 냅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5부터 할 수 있겠네요. 5가 갈 수 있는 건 뭐죠? 5가 갈 수 있는 건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렇게 두 개 있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7이 갈 수 있는 건 4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F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5가 4라고 해보자. 보면 그러니까 F5가 될 수 있는 건 4하고 5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눠서 해주면 되죠. 첫 번째, 그러니까 F5가 4라고 해봐요. 개수 세는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건 7이죠. 지금 2 결정됐고 3 결정됐고 5를 결정했고 5, 7 요 세 가지 조건을 맞춰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7이겠죠. 그래서 1-2를 뭐 이렇게 해보는 거죠. F7은 5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그 다음에 뭐 결정하면 되냐면 내가 지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 4하고 8이거든요. 얘는 이제 뭔가 조건을 맞춰줘야 나머지 다 맞췄어요. 이 조건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뭔 상관없어요. 6은 상관없죠. 6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그럼 F6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에다가 그럼 나머지 4, 8은 순서가 결정이 돼 있죠. 8이 무조건 커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요걸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3가지가 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1-2 그 다음엔 F7이 어디로 가는 거? 5가 아니고 6으로 가는 거 있을 수도 있죠. F7이 6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5, 7, 8이 남았는데 얘도 결국 뭐만 결정하면 돼요? 6만 결정하면 4, 8 자동으로 결정되죠. 3가지. 대충 느낌이 오나요? 1-3 F7이 7인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5, 5, 6, 8 남았는데 뭐만 결정하면 돼요? 또 F6만 결정하면 돼요. 3가지. 생각보다 할만하죠? 이렇게 이제 한 세트가 나왔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두 번째. 이번엔 이제 F5가 4가 아니고 5라고 한번 해보는 거죠. 5라고.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F5가 5라고 해보자. 그럼 F7에 갈 수 있는 것도 4, 6, 7 이렇게 되겠죠. 4, 6, 7, 4, 6, 7 각각 딱 몇 가지 또 4, 8만 맞추면 되니까 6만 결정하면 돼요. 각각 딱 3가지.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예요? 9가지. 아, 그럼 9개, 9개니까 전체는 몇 가지? 18가지이겠구나 라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생각보다 할만하죠. 사실 18가지면 세도 돼요. 세도 되는데 아 내가 여기서 뭔가 더 뭐가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하고 끝내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냥 하나하나 되는 경우 뭐 여기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분류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최종적으로는 개수가 떨어져요. 그럼 그 순간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 6번 문제가 봤더니 난이도는 제일 높았던 것 같긴 한데 보면 얘는 9%짜리 문제예요. 7개의 사물함 2017년 3월 가영 29번 고3 문제입니다. 7개의 사물함이 있어요. 3개, 2개, 2개가 있는데 5개의 사물함을 남자 3명, 여자 2명한테 배치를 하는데 같은 층에는 남녀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남녀 이런 식으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남여 이렇게 하면 되죠. 남녀 이런 건 가능하고요.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래요. 해봅시다. 보면 남자가 3명이고요. 여자가 2명이에요. 어떤 걸 먼저 배치하는 게 편할까요? 쌤 당연히 여자 2명이 편할 것 같았어요. 아 그러면 여자 2명을 먼저 배치해주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구분짓기 좋겠다 라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녀가 이웃하면 안 된대요. 같은 층에서. 그럼 어떻게 세면 좀 좋을까 생각했더니 그러면 이웃을 시켜버리자. 뭐를? 여자들끼리. 지금 여자를 먼저 배치하는 거니까 남자가 조금 남자들끼리 이웃시켰겠죠. 여자들끼리 같은 층 이웃을 시켜버리면 아 조금 더 세기가 편하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생각해봤더니 여기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남자, 여자는 이렇게 기호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어요. 3층에 2명을 배치시켜 버리는 거 맞죠? 그러면 남자 갈 수 있는 거 몇 개죠? 3명이 5자리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5p3이죠. 이해되나요? 근데 여자 위치가 바뀔 수 있죠.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5p3. 됐나요? 마찬가지로 요 경우도 있겠네요. 요 경우도. 얘도 뭐예요? 2 곱하기 마찬가지로 둘, 셋, 넷, 다섯이니까 5p3. 따라오고 있나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이제 1층에다가 같은 층에다 넣어버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1층에 그냥 배치하는 방법. 그래서 이웃시켜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남자가 들어갈 곳은 4군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4p3이 돼요. 맞죠? 근데 여자를 이렇게만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배치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남자가 1층에 놓을 수 없어요. 이웃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4p3만 되죠. 근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세 가지. 근데 여자 또 자리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자끼리 이웃시켜버리자 라고 했다가 그 다음 방법으로 했더니 한 번에 어떻게까지 갔냐면 같은 층에 여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자 두 명이 같은 층에 있는 경우로 구분이 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되겠네. 그럼 이제 다음 방법 뭐겠죠? 여자 두 명이 다른 층에 있는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계속 얘기하지만 빠짐없이 세기 위한 내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봤냐면 그냥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자들 이렇게 한번 배치해 볼까? 그럼 남자 어디 들어가지? 3개밖에 안 되네. 3p3, 그러니까 3팩토리얼. 여자 자리 바뀔 수 있네. 근데 이렇게 하면 뭐도 가능해? 이렇게도 가능하겠다. 이렇게도 가능하겠네. 이렇게도 가능하겠네. 몇 가지? 4가지가 있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방법, 다른 층으로 했더니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되냐 봤더니 2, 3층의 다른 층인 경우.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1번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2, 3층에 여자 한 명씩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자 몇 가지. 4가지 방법이 있고 여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은 세 자리에다가 남자 배치니까 3p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6, 8에 48 뭐 이렇게 되나요? 나온 김에 이것도 계산할까요? 5p3이면 5, 4, 3이니까 20에 60에 120인가요? 얘도 120. 4p3이니까 4, 3, 2에 24에 6인가요? 24에 6. 144? 이렇게까지 됐어요. 2, 3층에 여자 한 명씩은 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1, 3층, 1, 2층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1, 3층 여자 한 명씩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1, 3층을 봤더니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남자는 하나, 둘, 셋, 세 자리. 아니면 이렇게도 있나요? 그럼 남자 하나, 둘, 들어갈 데 없네. 이건 불가능. 그 다음에 뭐? 하나, 둘, 셋. 따라오나요? 그러고 봤더니 배치하는 방법. 그럼 여자가 1, 3층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도 되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세면 돼요. 지금 쌤이 지우면서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연습장에다 하나 다 그리시면 돼요. 제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있냐면 여자가 3층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1층에 배치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니까 총 몇 가지? 4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여자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요. 남자 자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됐다고 치면 하나, 둘, 셋이니까 3팩토리얼, 3p3이죠. 맞죠? 됐나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2, 3층도요. 2, 3층도 나오나? 2, 3층부터 잘렸네. 2, 3층도 이 케이스랑 똑같지 않나요? 여자, 하나, 둘, 셋, 여자, 하나, 둘, 셋. 똑같지 않나요? 그죠?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2 해줘도 되겠네요. 곱하기 2. 자꾸 잘리네. 여기다가 곱하기 2. 그럼 이제 이것까지 하면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다 있어요. 다른 층에 있는 경우 2, 3층 했고 1, 3층 했고 2, 3층 했어요. 체크할 거 없죠? 다 끝났죠? 그럼 끝난 거예요.
진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죠? 3p3에 48에다 곱하기 2니까 96인가요? 그럼 답은 120, 120, 240, 144, 384, 48, 96, 144 더하면 528. 답은 그래서 528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9%짜리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우선 남자 3명, 여자 2명인데 여자 2명을 먼저 배치해야겠다. 왜? 3명 배치하는 것보다 2명 배치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같은 층의 남녀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여자를 이웃시켜버리자 애초에. 남자는 이웃하지 못하게 해서 했더니 이렇게 딱딱딱 나오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같은 층에 배치를 시켰네? 같은 층에 이웃하게 만들었네? 또는 같은 층에 우선 배치를 해봤네? 그러면 여자가 배치되는 방법은 다른 층에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거를 2, 3층, 1, 3층, 1, 2층 구분 지어서 세보자 라고 했더니 저런 계산들이 나온 거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여자 2명을 배치하는 방법을 내가 다 해봤잖아요. 좀 많죠? 하나, 둘, 셋, 넷 지금 5번의 계산을 했거든요. 좀 많아요. 하지만 5번의 계산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수업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경우의 수 최종 답이 360이었다고 쳐봐요. 360개를 노가다로 일일이 세는 건 너무나 무리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120개씩 3번을 더 계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60번씩 6번을 계산한 60번 6번 정도 계산하는 건 할 수 있는 계산이거든요.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찌됐든 60번씩 6번 나는 그 60번씩을 정확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120, 120, 144, 48, 96이 정확하게 나오기만 하면 답은 내가 빠지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되나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지만 좀 보면서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또 지우고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8개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도로망을 따라 A에서 B로 가는데요. 가로 방향 이동 길이는 4, 전체가 12가 되게끔 한번 구해보래요. 가로 방향 4란 얘기는 딱 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간다 이거죠. 근데 위아래는 왔다 갔다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 4니까요. 위아래로 몇 대? 위아래로는 8칸 가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봤더니 위아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칸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2칸 빼란 얘기죠. 2칸 빼는 방법. 근데 그냥 막 빼면 안 돼요. 이거 28번 문제니까 사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12%짜리 문제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하다 보면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 지어서 세면 다 체크할 수 있겠다. 계속 얘기하죠. 빠짐없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빠짐없이 다 되겠다. 이게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2칸을 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2개 뺀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되네요. 맞죠? 여기 2개를 뺀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되네요. 여기 2개 뺀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죠? 여기 2개 뺀다 치면 둘, 이렇게 가서 되네요. 여기 2개 빼는 것도 이렇게 가면 돼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어떻게 빼는 방법이 우선 하나 보여. 이 세로 2개 라인을 한 번에 날리는 방법은 쉽게 판단이 되네요.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5 더하기. 그럼 이제 문제는 뭐죠? 이게 세트로 떼는 게 아니고 뜯어서 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해보는 거예요. 하나 더 그려야 될까? 그냥 대충 그릴게요. 하나, 둘, 셋. 그냥 내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떼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네요. 무슨 문제가 생겼죠? 방향은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떼려면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고요. 그죠? 그죠? 이렇게 갔다 돌아올 수도 없으니까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를 못 가니까 가는 방법은 원래는 이쪽밖에 없어요. 이쪽밖에. 그럼 여기를 못 지나가잖아요. 뭔가 문제가 생기죠. 이해되나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2개를 빼면 되는데 이 2개 빼는 건 뭔가 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를 뺐어요. 여기를 뺐어요.
여기 갈 수 있어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애초에 탈락. 이 경우는 없어요. 아예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쪽을 안 지나는 경우는 없어요. 됐죠?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그 다음 몇 개를 그려야 될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는 무조건 지나가야 되죠. 무조건. 여기를 빼는 경우가 있다고 치봅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기 중에 고르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근데 여기로 딱 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위, 아래 둘 중에 하나 결정이에요. 맞죠? 위로 간다 치면 이렇게 가면 되고 아래로 간다 치면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못 가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한 경우 이렇게 한 경우 몇 가지 추가? 두 가지 추가. 됐죠? 그러면 여기 빠지는 경우는 끝났어요. 이거 첫 번째 라인 여기 빠지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면 돼요. 제발 뭐 이거를 한 번에 안 그리고 막 할 수 있다고 제발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림은 안 되면 되는 데까지 그리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둘 다 지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럼 가는 방법이 밑에밖에 없죠. 밑에밖에. 그러면 빼는 건 여기를 빼는 방법이 있겠네요. 여기를 안 뺄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를 지나치는 순간 여기 두 개 세트로 빠지잖아요. 그건 아까 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위아래 두 개밖에 안 갈리죠. 그럼 여기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빠져야 돼요. 밑에 빠지면 이렇게 가는 거. 아 밑에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또 12개가 안 되네요.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럼 얘는 결정. 얘는 그냥 확정. 여기로. 이렇게. 이해됩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아 얘도 안 되는군요. 큰일 날 뻔했네. 얘도 안 되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또 빠져버리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한 개네요. 그죠? 그럼 좀 더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 짝지을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없나 보네? 라는 느낌이 오죠. 근데 헷갈리면 이제 한 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네? 그러면 노가다를 해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 여기까지 두 번째 라인까지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라인 이렇게 갔다가 세 번째 라인 무조건 여기까지는 가야겠네요. 그럼 여기 빠지고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또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가면 또 개수 모자라니까.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까지 했어요. 네 번째 라인까지 오면 여기까지 와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빠지니까 이렇게밖에 없죠. 됐죠? 그럼 이제 네 번째 라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라인은 이 경우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 경우밖에 없고, 세 번째는 이 경우밖에 없고, 네 번째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기 5개에다가 이거 따로따로 셀 필요도 없네. 그냥 4만 더하면 끝나겠구나. 답은 얼마? 9. 정답이 9개밖에 안 되는데 12% 말이 됩니까? 안 해봤다는 거죠. 그냥 어려우니까 포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 못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포기. 노가다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사실 9번 하는 거 1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9개 찾는 거 아니면 힘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문제는 해보면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그냥 되는 걸 찾다 보면 가지수가 결정이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분류가 된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고 분류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분류되는 게 막 30까지 해서 30번의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계산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고득점 문제로 올라가면 막 똑같은 계산을 20번, 30번 시킬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그러면 문제는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씩 체크해서 해보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정답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정답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여기 4개 중에, 그러니까 위아래로만 이렇게 하면 위아래 이렇게 양 끝 라인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중간에 한 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한 텀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한 텀을 찾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세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는 그려봤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본인이 생각한 방식에 빠짐없이 잘 채워진다 하면 그 방법대로 푸시면 된다라는 얘기 여러 번 얘기합니다. 또 지우고 8번 풉시다. 마지막 8번 문제. 좀 쉬운 문제라 빠르게 봅시다. x가 1, 2, 3, 4, 5 f의 개수를 구하라. 치역은 4개, a가 a로 가는 경우 3개 되게 해봐라, 이런 거죠. 봅시다.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인데 똑같은 걸로 가는 게 3개여야 돼요.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하면 되죠. 어떻게? 5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해보면 그 상태에서 이제 치역은 4개니까 여기 둘 중에 한 개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럼 생각해봐요. 4가 갈 수 있는 건 4로는 못 가죠. 5로 가야겠죠. 맞죠? 근데 5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5로는 못 가요. 왜? 똑같은 게 3개였으니까 5가 5로 가면 4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4로도 못 가요. 왜냐면 치역이 4개가 되니까 5로 갈 수 있는 건 3개.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4가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5가 5로가 1, 2, 3, 4, 5 1, 2, 3, 4, 5 1, 1, 2, 2, 3, 4 이번에는 4가 5로 가는 경우가 아니고 5가 4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걸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4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냐면 1, 2, 3, 3가지죠. 4로도 못 가고 똑같은 거면 안 되니까 5로도 못 가고 치역이 4개니까. 됐나요?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가지예요? 6가지.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다 6가지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5 시상 곱하기 6 하면 돼요. 5, 4, 3, 3, 2, 1 곱하기 6이니까 없어지고 20에 3이니까 몇 가지? 60가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하면 조합까지 끝났고요.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올려주면 한 수요일쯤 되려나? 빨리 들으면 수요일쯤 아무튼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이거 도움 좀 되면 좋겠고요. 시험 공부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마지막이니까 화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